안녕하십니까? 핵심 파악, 핵파 영어 대표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과목의 조합으로 수능 최저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영어와 탐구가 등급 획득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영어와 탐구는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등급 받기 쉬운 과목인가에 대하여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수험생들을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행한 과오를 살펴보고 올해의 수험생들은 그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현재의 나는 과거의 그들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들 대부분은 영어와 탐구가 등급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와 수학에 비하여 영어와 탐구는 등급 받기 쉽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영어를 공부할 때, 탐구를 공부할 때, 이 과목은 국어와 수학에 비해 공부하기가 쉬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는 영어대로, 탐구는 탐구대로 공부할 때 힘이 듭니다. 학습을 하여도 머릿속에 저장되는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국어와 수학에 비해 영어와 탐구는 등급 받기 쉽다. 이 말에 기대어 안일하게 영어와 탐구를 공부하신다면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짝 긴장하시고 영어를 그리고 탐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IT대학과 공과대학의 경우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영어 또는 탐구 두 과목 중 하나와 수학 두 개의 조합으로 등급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관건은 영어와 탐구 중 어느 과목이 더 쉬울까? 입니다. 경상대학을 포함한 다른 단과대학의 지원자들은 대부분 영어와 탐구로 그 조합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영어와 탐구 중 어느 과목이 더 쉬운가의 내용이 두 과목 모두에 집중하고 있는 수험생들 또한 적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이 단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또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와 탐구 중 등급 획득이 쉬운 과목은 어느 것일까? 재밌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고등학교 1, 2학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영어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고3들에게 특히 5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하면 고3들 절대 다수가 탐구라고 대답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영어라고 답한 이유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고3들에게 왜 탐구가 쉽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탐구라고 말하는 이유,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영어는 공부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단어 암기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탐구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 이유는 극히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험 범위의 차이입니다. 영어는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단어를 얼마만큼 외워야 하는지, 독해는 얼마만큼 하여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에 비하여 탐구는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적 향상의 가능성 및 기대치. 탐구 쪽이 훨씬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영어는 단어를 얼마나 외워야 하는지, 독해량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시점, 5월 이후 시점부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독해량을 아무리 늘려도 성적 향상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으나 탐구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면 성적이 오를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해보고 모의고사를 쳐봤더니 성적 향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면 성적 향상이 더 클 것 같다. 기대치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탐구가 영어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시면 객관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2018학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영어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탐구는 상대평가 1등급 4%, 1, 2등급 누적 비율 11%, 1, 2, 3등급 누적 비율 23%, 1, 2, 3, 4등급 누적 비율 40%인 상대평가 탐구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2024학년도 4.71%, 가장 높았던 것은 2021학년도 12.66%였습니다. 1, 2등급 누적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2019학년도로 19.6%, 가장 높았던 것은 2018학년도 29.7%, 1, 2, 3등급 누적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2019학년도 38.2%, 가장 높았던 것은 2018학년도 55.1%입니다. 8년간 1등급 비율 평균치는 7.55%, 1, 2등급 누적 비율 평균치는 25.25%, 1, 2, 3등급 누적 비율 평균치는 47.48%입니다. 5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즉,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를 1, 2, 3등급 중 하나를 받지 못하였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영어 성적이 낮다, 영어를 잘 못 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1, 2, 3등급 중에 한 등급입니다. 2등급 비율은 25.25%, 4명 중에 1명이 1, 2등급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여 탐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 2등급 누적 비율이 11%, 10명 중에 1명이 1, 2등급 중 하나의 등급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로 보았을 때 영어가 탐구보다 등급 받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왜 탐구가 영어보다 쉽다고 생각하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월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들, 즉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어를 외운다 하더라도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독해 또한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기대치가 탐구 쪽에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탐구라고 말하는 고등학교 3학년들, 과연 그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똑같이 탐구라고 대답했을까?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주관적 근거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대학 이외 등을 포함한 단과대학의 수험생들은 영어와 탐구 모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과목 모두에 집중하는 이 수험생들조차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탐구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탐구에 매진하다가는 수학능력시험, 수능최저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탐구의 위험 요소, 나머지 부분과 영어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